자, 이주영 원장님, 그럼 이런 극심한 가려움증을 한의학에서는 또 어떻게 보고 있나요? 일단은 극심한 가려움증이라는 건 어제 발작적인 간지러움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 피부에 초점을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일단은 뭐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 보다는 더 먼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반복되는 소양증, 환자분이 호소하는 것처럼 마른 기침 이런 경우에 같은 원인을 갖고 있는 질환들이 어떤 게 있는지에서 공통점을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네. 보통은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이걸 상열 하한 상태로 보는데 이제 상복부 쪽, 호흡기 쪽에서는 특히 뭐 아토피라든가 천식, 비염, 뭐 알러지성 결막염, 탈모까지도. 예. 그 다음에 이제 상복부, 이제 윗배라고 하죠. 그런 쪽에서는 위염, 역류성 식도염, 십이지장염, 위궤양, 십이지장궤양, 간경화, 지방간까지. 그 다음에 하복부 쪽에서는 여기 증상에서 보이는 뭐 이런 이제 그 자궁 쪽이나 그 질 쪽 이런 쪽의 증상도 있을 수 있지만 방광염이라든가 요실금, 네, 생리통, 남자분은 전립선염 이렇다라고 하면 오늘 이 상담 내용이 여자분들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남자분들까지도 모두 다 봐야 되는 증상이라고 보면 될 거거든요. 결국 이 질환들의 공통점이라는 게 상열한 하복부가 차가워지게 되면서 그 열이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원래 시원해야 되는 장기들이 뜨거워져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생기는 증상들과 그 다음에 따뜻해야 되는 장기들이 차가워지면 생기는 그 증상들 그거의 혼합인 거죠. 예,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예를 들어서 풍선을 이렇게 눌렀을 때 어느 부분이 터져 나왔느냐의 차이지 결국에는 터졌다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복부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가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. 그렇군요. 공통적으로는 이처럼 상열 하한의 증상의 원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뭐 가려움증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아토피 피부염이 떠오르거든요. 이런 경우에도 상체에 열이 많고 하체가 좀 차가운 그런 상태일 때 많이 나타날 수 있나요? 그렇죠. 아주 심하죠. 특히 아기들 같은 경우 아토피 부모님들 걱정이 많은 분들 상당히 있을 건데요. 제가 치료를 하면서도 보면은 소아들 같은 경우에 아토피 때문에 긁느라고 잠을 못 잔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열을 식혀주는 처방을 쓴다든가 하는 것보다도 단순히 복부 쪽을 마사지를 해줘서 방구가 한번 나온다든가 트름이 한번 나온다든가 복부의 경결이 약간만 풀어지는 정도만 됐는데도 애가 다음날 막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면서 오세요. 그 하나도 안 긁고 잤다고. 예, 결국에는 그 사람 몸이란 거는 장에서 뭔가를 섭취해서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게 사람이고 동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복부, 그 대사 과정이 얼마나 원활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갈린다고 보면 돼요. 근데 이제 아토피나 이런 부분들 또는 이제 피부 질환들에 있어가지고는 요새는 양방에서조차도 피부 쪽의 치료가 단순히 겉에 뭐 이제 임상가에서는 연고 바르고 뭐 이런 식으로만 하지만 실제적으로 연구하는 쪽에서는 대부분 이제 장 쪽, 장내 세균총의 균형에 대해서 많이 좀 연구에 초점이 옮겨가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또 한의학에서는 폐랑 대장이 항상 그러니까 폐는 이제 호흡기라든가 이런 부분들, 그다음에 하복부에 해당하는 대장 이 두 개가 항상 이게 안과 밖의 역할을 해줘서 서로 조절을 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장 치료가 필수죠. 예. 자, 이처럼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상열하한의 상태가 되면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. 자, 그러면 이 상열하한의 반대로 상체의 열을 낮추고 하체를 따뜻하게 해주면 치료가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? 그렇죠. 일단은 수승화강 이게 잘 되면 이제 뭐 몸이 많이 건강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아나운서분이나 저 같은 경우, 원장님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의외로 잘 지킬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뭐냐면 의지력이 조금 있는 성인들 같은 경우는 잘 참을 수가 있는데 막 당장 앞에 과자가 있으면 막 먹고 싶고 이런 애기들 기준에서는 굉장히 참기 힘들죠. 근데 일단은 이 하복부를 차갑게 만드는 요소들이 사실상 요새 육류가 역사 이래로 이렇게 많이 공급되는 시기가 없어요. 튀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찬 음료들도 마찬가지죠.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음식들에 노출이 많이 되면 될수록 장이 약하게 타고난 체질들은 많이 좀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. 그런데 그 음식을 당장 끊으라고 하면 사실상 쉽지 않겠죠. 그러다 보니까 치료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그 음식만 제어가 잘 되는 경우는 사실상 치료의 경과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고요. 근데 이제 세세하게 들어갔을 때는 이제 보통 이제 이 장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장문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습니다. 그걸 통해서 이제 오장의 건강을 좀 조화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중환이라는 혈자리를 통해서 그다음에 육부,
그러니까 오장육부라고 얘기하는 그 전체를 같이 조절을 해주고요. 그 다음에 관원이라든가 천추라든가 황수라든가 이렇게 뭐 뜸을 한 번이라도 떠봤다든가 이런 분들은 민간요법이나 아니면 한의원에서 떠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알 거예요. 이런 부분. 그 다음에 환자분처럼 뭐 질의 소양증이라든가 뭐 마른 기침을 호소한다. 그러면 곡골이나 중국이라고 하는 생식기 바로 윗부분에 있는 부분은 직접적인 침치료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약침 치료가 됐던 아니면 그 같은 방향성을 갖는 약이 됐던 뭐 뜸이 됐던 어떤 걸로 하든 간에 소화를 상당히 많이 좀 유의하게 볼 수 있습니다. 네.